예, 지난 시간 김창현의 창에서는 플랫폼 법안을 잠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생활 공간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배달의 민족, 쿠팡, 네이버, 쇼핑, 구글, 넷플릭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자주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들이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그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알고리즘도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그 결과 수많은 중소 입점 업체나 소비자는 거의 100% 플랫폼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디지털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누구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깨닫고 법안을 만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달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남근 의원님은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줬는데 국회 입성 전부터도 사실 민생 입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시죠, 맞지요? 뭐 민생 개혁 입법 운동들을 뭐 한 20여 년 이상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활동하셨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라든지 이자 제한법,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런 거를 활동하시면서 민생 입법을 많이 주도해 오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오늘 그 바로 우리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이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쭉 해오신 일들을 잠깐 의원님 소개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뭐 국회 입성하기 전에 뭐 대표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정 운동을 했었었는데요. IMF 이후에 상가 건물들이 부도가 나면서 많이 넘어가면서 보증금도 못 받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 무슨 코스모스 백화점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는데 거기 들어가 있던 입점 상인들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명동 그 길바닥에 쫙 앉아가지고 항의하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또 그때는 이제 뭐 그 상가를 하려면 시설 투자를 몇 억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억씩 해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영업을 하는데 1년, 2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상은 거의 뭐 퇴직하고 퇴직금을 다 여기다 쏟아부어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1년, 2년 만에 나가면서 거기 투자했던 인테리어 이런 걸 다 날려버려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분신하겠다는 그런 상가 임차인도 많고 그래서 아주 격렬한 분쟁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보증금도 보호하고 법정 보호 기간을 뭐 5년 처음에는 그다음에 10년 이렇게 늘렸습니다만 그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그렇게 격렬한 분쟁들은 이제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운동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뭐 도저히 정상적인 그 투자 그 수익들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많이 떠났어요. 뭐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미국 시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가 한 18억 달러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한 9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어. 많이 떠나고 외국인들도 한국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다. 그래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 그 윤석열 정부 동안에 이제 그 우리 주식시장이 한 2,500포인트 이하로 굉장히 침체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 사회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네. 유명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LG와 SK이노베이션 이런 데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예. 막상 이제 성공을 했어요. 어. 그럼 이제 원래는 투자에 성공한 거잖아요. 네. 주식 가치가 올라서 그걸 네. 회수해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 시점이 되니까 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별도 회사를 만들겠다. 아. 그런 다음 별도 회사를 띄어내 가지고 별도 상장을 해버리니까 예. 오히려 거꾸로 유망한 사업을 잃어버리니까 그 회사는 주가가 팍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이제 예. 피해를 본 주주들이 많았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하나그룹이 단군 이래 최대의 3조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예. 그럼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니까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성공하기 어렵다. 떠나는군요. 자꾸 이제 예. 떠나게 되니까 주식시장이 침체돼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주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사회가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상법 개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되고 또 추진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윤석열 정부의 2,500포인트에 머무르고 있던 주가가 지금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제 기대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이제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이게 자영업자나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런 서민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 오셨군요. 예. 정말 이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 의원님 같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저기 들어가기 전에요. 정치인으로서의 뭐 향후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인으로서의 꿈보다는 이제 뭐 시민운동을 계속 해오면서 예. 또 정치인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만 좀 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공정하게 만드는 이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 경제적으로 성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원래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이거 9일날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이죠, 한 3일 전인가요? 예, 예.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제 온풀법 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는데요. 예, 예. 이 법안이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네, 법률안인데요. 주로 이제 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또 이제 영세업자는 수수료를 이제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번 이 내용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온풀법 제정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예, 예. 있고 법안을 제출했던 이제 배경과 그 내용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배달앱 시장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거의 두 회사가 그 그렇죠. 시장을 다 주도하고 있죠.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독점이라고 그러죠. 세 개 회사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이제 과점이라고 그러는데 딱 그거죠. 거기는 예. 이제 50%, 75%다 넘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이제 거의 담합하듯이 9.8%의 높은 수수료를 9.8%. 그 9.8%가 중개하는 것만 중개하는데도 9.8%예요. 거기다 또 엄청나다. 배달비도 내야 되잖아요. 배달비를 이제 소비자한테 무료라고 그러지만 그거만큼을 전부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또 자영업자는 남는 게 없겠다 그죠? 그렇죠. 거기다 또 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높아요. 높고. 거기다 또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은 검색 순위에 노출이 안 되니까 노출도 안 되고. 소비자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이제 뭐 조선일보 분석에 의하면 예. 전체 그러니까 한 2만 5천 원 정도의 한 번 배달 평균 가액이 예. 거기 한 40% 정도가 이제 이 부담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달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네요. 먹고 살 수가 예.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점점 배달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1년쯤에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배달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그 외식 음식 그쪽 이제 자영업자들이 전체 한 80% 지금 거의 뭐 100%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좀 더 심해졌죠. 확실히 네. 더 넓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는 자영업자들이 한국에서 이제 생존하기 굉장히 어렵다. 맞습니다. 예. 매출이 안 오르고 있어서 이제 그걸 뭐 민생회복지원금 해가지고 내수 경기를 살리는 정책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비용 부담을 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오늘 상한을 어떻게 퍼센테이지를 정했나요? 그러니까 곧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한 여신금융전문법을 보시면 알겠는데 그 근거법을 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과 그거는 고시를 이제 또 통해 가지고 이제 깎아 내려야 되네요. 예. 뭐 배달앱 시장에서는 뭐 몇 퍼센트 이상을 하면 안 된다. 거기다가 영세상인 소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수수료를 더 낮추도록 하고 하는 거죠. 뭐 똑같이 이제 배달앱뿐만 아니라 숙박앱도 또 비슷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지금 그 휴가철에 그 호텔이나 모텔을 예약할 때 네. 직접 그 검색을 해가지고 그 모텔이나 그 호텔을 찾아가지고 예약하는 문화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다 요즘 야놀자 야놀자, 여기어때를 그렇죠. 이제 예. 통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들어가면 뭐 많게는 15%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 호텔이나 그 모텔 업자가 거기다가 또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 노출이 안 돼요. 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광고비를 또 내야 되고 광고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거기다가 또 할인 행사를 계속 하도록 이제 압박을 하고 할인 비용은 다 호텔 모텔이 부담하도록 하니까 거기도 이제 뭐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그 과도한 그 플랫폼들의 그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낮춰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생존의 목소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빨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이제 입법해야 된다는 거고 대선 공약에서도 이제 빠르게 입법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의 실자라고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의원 수로 보면은 굳이 패스트트랙까지 안 가도 다 통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있는데 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좀 이유가 되는군요. 회의를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열고 네. 법안소위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예.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법안소위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렸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잘 알 텐데 이거를 막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도구마를 만들었죠. 자율 규제를 하라.
그래서 자율 플랫폼 문제가. 스스로가 이제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아니 세상에 법으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자율 규제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다 알아서 다. 그러니까 이제 호구라는 건 이제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예. 윤석열 정부 말에 한 2024년 이제 한 말쯤에 이제 그럼 자기들도 하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만들지 않고 대규모 예. 유통법으로 우회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 법도 발의해놓고 한 번도 법안심사소에서 논의한 안 적이 했군요. 없어요. 아. 그 22대 국회가 들어와 가지고 한 번도 공정거래 관련된 법안 소위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7월 22일 날 이제 처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을 논의하는 법안 소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처리되지 않으면 그냥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재와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운영에 매달리지 않겠다. 다른 방법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을 찾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 거군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일단 패스트트랙에 이제 실어서 이걸 갖다가 빨리빨리 안 가면 그냥 빠르게 이제 통과시켜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좀 담아서 이번에 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 거죠. 네, 법안들이 한 이미 거죠. 다 나와 있고 네, 나와 있고. 예, 논의를 하면 되는데 이제 뭐 만일 지금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정무위의 그런 논의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뭐 패스트트랙 같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정무위를 넘어가서 이제 그 법사위나 이런 데서 바로 이제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데서 그게 좀 녹아 있긴 한데 그 2023년 말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법안을 제출한 바가 한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알고리즘 투명 공개하고 수수료 일방적 인상 금지시키고 하는 내용이 쭉 있었는데 근데 이게 당시에 뭐 법안 통과가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그냥 이게 사장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이버나 쿠팡님 반대가 심해서 그랬나요? 뭐 당연히 네이버 쿠팡들이 이제 왜 우리 국내 기업만 규제를 하냐? 예. 그 외국 기업들은 사실상 규제도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역차별이다 이제 이런 반발들을 많이 했고 예. 또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 같은 거로 보면서 이제 뭐 한국의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좀 키워야 그런 된다. 이제 유니콘 기업들을 규제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스러워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법을 누가 관할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또 했어요. 아, 그래서 전 다툼이 세계적으로 있었군요. 독점이나 뭐 그 거래 공정화 이런 건 공정위가 하고 그 또 이제 플랫폼의 특성은 콘텐츠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 콘텐츠라든가 그 콘텐츠의 내용들이 이제 그 어떤 방송 심의처럼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방통위가 해야 되는데 이걸 구별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가 이제 우리가 뭐 인앱 결제 방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구글이나 애플의 그런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결국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를 갖고 뭐 논쟁만 하다가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고 그래가지고 21대 국회가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냥 넘어온 자동 거죠. 폐기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독점이나 뭐 거래 공정화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은 공정위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동영상 콘텐츠의 어떤 내용 문제라든가 그게 뭐 어떤 내용은, 뭐 혐오 문제라든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심의해야 되겠다 그런 건 방통위가 방통위가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교통 정리는 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교통 정리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여쭤볼게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디지털 시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시장법은 이제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적 플랫폼을 딱 지정해가지고 그 일종의 그걸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하던데 규정해서 이 그 회사들을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유럽에서 만든 이 디지털 시장법과 우리가 요번에 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죠. 공정화법과는 우리 요거와는 좀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 민주당에서 낸 안들도 두 가지를 이제 다 추진하자는 겁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독과점 규제법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그거에 앞서서 2020년에 이미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제 온라인 거기 플랫폼 요번 거래 거, 공정화법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추진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법안도 두 개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법안 두 개를 조금만 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독과점 규제법은 이제 특징이 뭐냐하면은 네.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을 미리 한다. 예. 어디 어디다. 왜냐하면 이제 독과점 남용 행위가 생긴 다음에 그때부터 독과점인지를 분석해가지고 지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시장 뭐 시가총액이 얼마짜리 뭐 이런 그렇죠. 규정이 있는 제일 건가요? 이제 중요한 건 월간 이용자 수가 뭐 월간 이용자 1,000만 명. 명 이상이 예. 된다든가 시가총액이 얼마라든가 매출액이 뭐 3조 이상이냐 뭐 5조 이상이냐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정량적 기준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7개 회사를 지정을 했죠. 어디 지정했습니까? 이거? 대부분 다 미국 회사죠.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네. 하고 이제 중국 기업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이 됐고. 아니 우리나라도 그런 독과점 규제법을 만든다면 그 회사들이 거의 우리 다 이제 가시적인 거는 이제 크게 보면 6개 회사가 있는 거죠. 6개 회사. 우리 국내 기업으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으로 구글, 애플, 애플. 이제 아마존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안 하니까 예.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뭐 조금 범위를 넓히게 되면 중국의 알리하고 이제 쿠팡 예. 우리의 예. 요 정도가 이제 뭐 5개에서 7개 기업 그걸 정도가 미리 딱 설정해 놓고 사전에 얘네들이 펼치는 것들은 독과점이다라는 걸 미리 독과점 규제 법안에는 그래서 사전에 지정을 할 때 이제 한번 다툼이 있겠죠. 예. 법적 분쟁이 있겠죠. 그래서 사전 지정이 되면 예. 그다음에 이제 요 회사들이 하는 이제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행위가 이제 크게 보면 4-5개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자사우대라는 거고. 자사우대, 그다음에 끼워 팔기. 끼어 팔기, 그다음에 이제 멀티호밍 제한, 그다음에 최해 대우. 최대. 요런 행위를 하면 요건 사전에 이제 금지를 시켜놓고 예. 요런 행위를 하면 무조건 이건 시장 경쟁을 침해한 거라고 이제 예. 추정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법을 위반했지만 시장 경쟁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그 회사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아주 거예요. 강력한 법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증하지 못하면 이제 이거는 시장 과징금을 경쟁을 물리고.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예. 뭐 수천억에서 뭐 그런 단위의 이제 과징금 같은 게 물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현재 아니 제가 이제 이런 걸 자꾸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이 플랫폼 이 회사들이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서 온 이 여러 가지 이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 손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던데요. 그래서 규제를 못할 거라 그러는데 이제 뭐 이미 구글하고 구글에 대해 애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과징금을 뭐 그 한번 물린 적이- 수백억에서 예. 수천억의 과징금 물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못할 거다라는 건 뭐 사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경쟁하는 다른 회사들이 그 정보를 공정위에 갖다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 삼성이 이제 그 휴대폰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개발해 놓고 있어요. 예. 못할 리가 없잖아요. 삼성의 그렇죠. 실력으로. 예. 근데 구글이 이제 만약 삼성이 독자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삼성의 휴대폰에 탑재하면 구글 플레이, 구글 맵과 같이 구글이 개발한 여러 가지 그 운영체계에 관한 내용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거기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이 지금 그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그대로 탑재하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을 거기다 탑재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이런 독과점 남용행위다. 그래서 적발을 해가지고 대규모의 과징금을 물린 게 있어요. 예. 또 구글 플레이가 게임 업체들로 하여금 그 우리가 이제 이 구글 플레이와 같은 거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하고 3개 이동통신사가 같이 원스토어라는 이제 그 앱마켓을 만들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둘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구글 플레이가 게임 회사들한테 여기다가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이제 여러 불이익을 주겠다. 그 대신 이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해외 진출 이런 걸 도와주겠다. 완전 그러면서 한편에 이제 그죠? 하니까 예. 그 네 개의 거대한 회사잖아요. 뭐 네이버, 그러니까요. KT, 뭐 SK 이런 데가 만든 그 원스토어라고 하는 앱마켓이 성장도 못하고 다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키우지를 못해 막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다 찌그러졌는데 예. 이제 유럽하고 일본에서 이런 독과점 규제법이 정착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유럽하고 일본은 또 진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런 그래서 것들 우리도 키울 수 이제 있겠네요. 그런 예. 그 원스토어 같은 게 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그 전자책 같은 걸 다운받거나 뭐 음원을 다운받거나 그렇죠. 이제 예. 뭐 게임 같은 걸 다운받으면 그 애플이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다운받을 때는 뭐 20% 30%를 내던 걸 여기는 이제 뭐 10% 정도 수수료만 받는다. 그럼 여기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다운받는 수수료도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 우리 문화 산업들이 다 죽고 있거든요. 이 구글 플레이하고 이 그 애플 앱마켓 때문에 예. 뭐 게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30% 수수료를 내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이문을 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음원 회사들도 음악 하나 다운받을 때마다 거기다 구글 플레이하고 30% 내야 되니까
그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전 예. 출판사들이 다 전자책으로 전환하도록 다 이미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자책으로 다운을 받으면 거기다 30%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영세한 그 출판사들이. 그래서 다 전자책으로 전환하는 거 다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이 구글의 규제를 해야 구글 되는데. 플레이나 이제 예. 그런 애플의 앱마켓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독과점적인 독과점 것들을 규제를 해야 이제 되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 사실 미국이 이 법이 생기면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국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제 압력을 놓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사실 공정위가 2023년도 이 법안을 발의 직후에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그 USTR이죠.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이다. 이런 이제 반대 입장을 낸 바가 있고 올해 무역 장벽 보고서에 보면 한국 플랫폼 규제를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7월 2일 날, 그러니까 우리 이번 달에 접어들어서 한 며칠 안 됐는데 미 하원 43명이 트럼프 협상팀에 공식 반대 서한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캐나다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다가 또 이 철회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사실 별 문제 없냐? 지금 우리 이 법안을 규제 법안도 좀 나와 있긴 하죠. 현재 법안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 법안 통과에 있어서 국회가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막는 상대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다름 아닌 미국이 이걸 나서서 지금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으니까 실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이제 두 개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두 개 나눠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은 이제 정면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2023년에 미국 무역 대표가 문제를 삼은 건 유럽에 먼저 문제를 삼은 거죠. 유럽이 예. 그 2023년에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것들을 시행 이제 하니까. 하게 예. 되니까 이제 가장 정면으로 이제 거기에 규제를 받게 되는 게 구글하고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구글의 애플이 이제 자기 미국 정부에 이제 계속 이걸 통상 이슈로 삼아줄 것들을 요청을 했고 그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예. 실제로 그걸 이제 통상 이슈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트럼프가 등장한 다음에 이제 더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제 시행을 했고 유럽은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뭐 우리 돈으로 하면 58조 가까이 되는 과징금이 애플에 이제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마켓의 경쟁 체계를 만들라 이런 요구를 했고 이유는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갔군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구글하고 애플이 그걸 유럽에선 수용을 해서 수용을 했고, 예. 그래서 그 자기들이 독점적인 체계로 하지 않고 거기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결제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원스토어가 오히려 한국보다는 유럽에 먼저 그러니까요.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예. 그거와 똑같은 법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면 그 만드는 나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은 그 유럽에 있는 디지털 시장법하고 거의 체계가 같은 거거든요. 거의 모법인데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EU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독일, 뭐 영국, 호주 이런 데들도 이제 쭉 각 같이 나라마다 만들었고. 개별법을 만들었고 네. 그 일본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체계로 이제 그 휴대폰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런 독과점 규제를 하는 이제 법을 만들었고요. 결국 이제 구글, 애플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거의 똑같은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 이슈로 삼겠다 그러고 정확한 그 무역 대표부의 워딩 내용도 보면 사전 지정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사전 지정을 할 때 한국에 그럼 네이버, 카카오 두 개 회사만 지정이 되는데 미국 기업은 이제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뭐 4개, 5개 되는 거 아니냐. 불공정하다는 그게 이제 거죠? 차별적이다. 그게 그래서 불공정하다. 통상 이슈로 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걸 산자부가 이제 또 확대 해석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도 문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오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 이제 좀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는 미국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숙박앱에 무슨 야놀자 여기어때가 지금 문제가 된 건지 미국 기업이 없잖아요. 미국 기업도 있지 않은데 무슨 통상 이슈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산자부가 좀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도 못하게 하는 건 좀 그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저희는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국이 뭐 통상 이슈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한 8월까지 계속 그 무역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런 걸 고려하면서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그런 통상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어떤 생존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자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산자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서 이제 공정화법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자만 들어가면 다 미국한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산자부 뜻은 이런 건가요? 잠깐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플랫폼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독과점 규제를 하는 그 법안이 지금 미국의 통상 이슈가 되고 있으니 그쪽에만 맞추고 이 공정화법이라도 먼저 좀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의원님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라도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산자부 얘기는 이게 다 전체가 다 어렵다 지금. 다 뭐 플랫폼자만 들어가면 다 문제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그럼 뭐 미국이 하지 말라면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미국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통상을 담당하는 쪽에서 무조건 조금만이라도 우려되면 뭐 다 우려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의 독자적인 입법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하신 말씀을 본다면 그렇다면은 통상 압박이 있는 그 디지털 규제법은 독과점을 규제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뒤로 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정화법부터 통과를 시키자라는 거라면 후자는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의 또 통상 이슈가 그건 싸워야 될 문제다. 정리될 시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예. 아직 유예 기간 중에 있고 예. 그게 곧 정리가 되면은 이제 다시 그걸 또 수면 위에 올려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또 그게 독과점 규제법이라는 게 우리 한국만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먼저 예. EU에서 다 추진했고 유럽에 있는 뭐 많은 국가들이 이걸 입법하고 있고 옆에 있는 일본도 지금 다 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입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법무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애플하고 그 구글의 그런 독점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다 제기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뭐 캘리포니아 주나 이런 데서는 이건 독점 남용 행위다라는 판정이 났고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최종적으로 이게 독점 남용이라고 판정이 나면 그 다음에 미국의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사법부가 하는 것들은 독점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분할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뭐 구글, 애플이 분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 구글, 애플 뭐 이런 페이스북 그 아마존의 이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그런 반독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거고 그걸 전통적으로 그런 독과점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사법 소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정위하고 예. 법무부가 그런 독과점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철학이 그런 거예요. 옛날 70년대에 AT&T라는 회사가 미국의 이동통신 사업을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한 회사가 예.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의 법원이 취한 조치는 뭐냐면 그 회사를 8개로 쪼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한 20개 정도의 회사로 쪼개가 된 거고 이렇게 해서 AT&T라는 이동통신을 하나 회사가 장악하던 걸 이렇게 회사를 분해라 놨기 때문에 독과점을 해소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였다면 이 인터넷 같은 기술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AT&T가. 예, 예. 그래서 이 인터넷 같은 게 나왔고 그걸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PC 운영 체계에 끼워 팔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독점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막았거든요. 미국 법원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이 이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다시 또 구글, 애플 이런 데가 독과점을 구축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게 딱 장벽을 그러니까요. 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깨줘야지 또 새로운 기술의 혁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자국 내에서는 미국 자국 내에서는 그렇게 사실상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또 굴지의 회사들이 또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퀄컴 같은 회사들은 독과점 규제를 해달라고 지금 EU하고 한국 그렇죠. 국회에 네.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성장해야 왜냐하면은 되니까. 퀄컴이라는 데가 이제 휴대폰 같은 데 운영 체계에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구글하고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퀄컴 같은 그런 거대한 회사도 기회를 잃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압박을 하니까 페이스북은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 기기를 만들면서 예. 그 운영 체계를 호환하도록 만들었어요. 소위 이제 멀티해밍 제한을 하지 않고 예. 여러 기기에서 이걸 실현할 수 할 있도록, 수 있도록. 애플 기기에서도 실현하고 그 구글의 그런 운영 체계 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게 이렇게 규제에 프로그램을 대한 만들었거든요. 두려움이 그렇죠. 생긴 이제 거네요. 그런 거에 대한 예. 독과점 규제에 대한 효과로 예. 경쟁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퀄컴 같은 회사도 그런 가상현실 기기의 맞습니다. 운영 체계의 칩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휴대폰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휴대폰 운영 체계 칩을 만들 수 있게 독과점 규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예.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그 운영 체계 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기기와 함께 운영체계를 같이 발전시켜야 경쟁력이 생기지. 애플은 자신들의 기기하고 운영체계를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데 삼성은 계속 기기만 발전시킬 수 있고 운영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애플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보면 미국 기업들도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오늘 이 문제는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생활 속에서 굉장히 긴밀히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예. 더 자세히 좀 더 묻고 싶은데 예전에 이거를 갖다가 사실상 상생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풀어보려다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제 자율규제라는 도구를 자율규제한다. 만들니까 예.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정하니까 근데 예.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서 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가 참여하고 또 입점업체들, 자신들이 선정한 이제 자영업체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제 합의를 보게 하자라는 예. 건데 그래서 4개 단체가 이제 여기 자영업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가장 배달 앱을 많이 쓰는 데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뭐 치킨, 예. 피자 뭐 이런 그런 거죠. 데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들은 거기에서의 합의에 동참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외식 업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배달앱을. 네. 근데 외식산업협회도 참가를 안 했어요. 근데 주로 전통시장이나 뭐 이제 그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자영업 단체들만 거기에 합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합의가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다수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그 자영업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화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독과점을 규제하고 이런 것을 강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선 서로 간에 그 입점 업체들과 그 플랫폼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상생 입법을 협의한다.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네, 그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자율적으로 해결됐지 않았냐 입법이 네. 필요 없지 않냐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뭐 이미 전혀 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참여를 안 하면서 네. 그 자율 상생 협의체의 결과들을 인정을 안 하니까 실패했다고 봐야죠. 예, 상생 그렇죠. 협의체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도 그걸 예. 됐다고 인정하진 않고 새롭게 또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율 협의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자, 안 되면 뭐 자율 협의는 계속 해야죠. 사회적 합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만 의존하진 않겠다. 예. 법도 아무튼 이 필요하다는 법은 거죠. 반드시 만들어야 될 법 같습니다. 예. 제가 봐도 반드시 만들어야 될 법인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들어야 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법안 대담을 통해서 확실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내용을 조절해서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직접 타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우리 내부에서 하는 그 공정 거래 수수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법안과 이제 빅테크들까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독과점 규제 이 법안 2개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여쭤보니까 그 후자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는 문제는 아직 앞으로 좀 더 통상 협상과 함께 가야 될 문제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일단은 공정 거래 문제는 우리 국내의 문제로 처리해서 빠르게 좀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의원님 해결하자라는 거죠. 이제 네, 그것도 지금 뭐 생각이 빠르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나 야당 쪽에서는 이제 뭐 반대를 하고 입법에 반대하니까 제가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이 근본적인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 정말 싸워 가시려고 하는지 그 좀 뜻을 좀 밝혀주시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입법은 뭐 저는 이제 국회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요구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입법에 대한 요구가 있느냐, 사회적 공감대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뭐 저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회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사회적 공감대에 맞춰서 온라인 플랫폼하고 뭐 속도 조절인 거죠. 온라인 플랫폼법을 먼저 하고 독과점 규제법을 뭐 이어서 하고 이런 거의 문제이지 두 가지 다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각국이 자국 플랫폼 산업 생태계 지원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산업을 진흥시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 속에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문제가 좀 겹쳐 있는 문제 같습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을 만들고 독일, 영국, 호주, 일본도 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와 같이 아직 우리는 이러한 법들을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는 조건인데 이렇게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상화법은 거대한 해일처럼 모든 분야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플랫폼 법안을 설명해 주신 김능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욱 힘내시고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